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윤리사상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 시기가 일단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가 어디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죠, 여기. 자, 여기 위에 굉장히 마케도니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어. 그 왕의 예,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그 왕이 돼가지고 거의 30대 초반 굉장히 일찍 그 짧은 삶을 그 30살 초기에 마감을 했는데 요 그 걸출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요거를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뭐 동방 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여기 인더스강이 있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끝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전승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넓은 대제국을 성립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 시기 자체를 우리가, 마케도니아가 대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요 시기에 형성된 문화를 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음.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요 시기의 행복은 고대 그리스 시대 그때의 행복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뭐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국가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도덕공동체라 하면서 이제 국가 안에서의 행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때 시기 고대 그리스 사회는 어때요? 그죠? 직접 민주정이면서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본심이 굉장했던 시기였잖아, 그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자신의 행복을 그래 자기의 뭐 타고난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그런 국가가 한순간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멸망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자본심이 떨어질 것이고 시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제국의 신민이죠. 신민의 상태로 전락되면서 느꼈던 생각했던 추구했던 그런 행복은 그 이전의 시기와 달랐다는 거지. 어떤 것이 행복이다?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서 내 마음에 혼란함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다른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느꼈던 시기에 등장한 사상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고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가 멸망되고 나서 로마가 등장하기까지의 요 시기에 굉장히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고 그다음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던 이 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바로 내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것을 바로 행복이라고 여겼다는 점이고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 먼저 정리해 볼 건데 우린 보통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를 표방한다, 주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쾌락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 쾌락하면 뭔가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비싼 차 뭐 이런 거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을 때 그런 만족감을 쾌락이라고 보통은 얘기는 하는데 완전히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이 쾌락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쾌락이란 무엇이냐? 고통이 없는 게 그것이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배고픔, 즉 고통에 시달리다가 우연치 않게 빵 한 조각을 딱 먹었다라고 해보자. 그때 이 사람은 어떻죠?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지. 배고프지 않게 되고, 그치? 배고픔이라는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즉, 당장 내 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빵 한 조각에서 어때? 그래, 행복을 느끼는 거지. 즉,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렇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한번 그의 세계관부터 에피쿠로스 학파의 세계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세계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무엇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이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깨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렇게 원자라고 하고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원자가 일단 모이면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 이 모여서 이렇게 존재했던 어떤 것이 원자가 흩어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 원자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원자가 이렇게 부딪히지, 그치?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그 존재는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감각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였던 원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자가 흩어졌으니까 그지 아예 없는 상태야. 무인 상태인 거지. 이때는 뭔가 감각을 느끼거나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였던 원자가 흩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 고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살면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죽으면 누가 없다? 죽으면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오는 괜한 그런 스트레스, 두려움 같은 거를 뭐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소피스트처럼 그 지식의 원천, 무엇의 옳고 그름 혹은 진위 판단의 그런 원천을 이렇게 감각에서 오는 경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즐거운 느낌이나 감각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쾌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쾌락을 주는 것은 우리한테 즐거운 경험과 즐거운 감각을 주는 즉 이런 쾌락은 무엇이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좋음이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불쾌한 경험 혹은 우리에게 불쾌한 감각을 주는 것 즉 이걸 뭐라고 하면 고통이죠. 고통은 안 좋은 거다. 나쁜 것이다. 즉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쾌락주의 중요한 슬로건이죠.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감각의 경험이 그 지식과 그죠 도덕 규범 혹은 도덕적인 판단의 원천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근거를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어져 나가자면 이 쾌락이 뭡니까? 그렇지, 행복이죠. 그죠? 그리고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지, 불행이지. 그지? 행복하지 않는 것. 요것이 고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음이란 무엇이냐? 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혹은 즐거운 삶이다. 라고 여기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쾌락, 이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이 쾌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그죠?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쾌락, 이 모든 쾌락은 일단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쾌락도 어떠한 쾌락도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쾌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쾌락 중에서도 추구해야 될 쾌락이 있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쾌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적극적 쾌락과 소극적 쾌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적극적 쾌락 이렇게 요걸 추구하는 것도 일단은 그 자체, 그러니까 쾌락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각각의 의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적극적인 쾌락의 의미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적극적인 쾌락은 적극적인 욕구 충족을 통한 쾌락을 적극적인 쾌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엽기 떡볶이를 먹고 싶어.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죠. 그죠? 이런 엽기 떡볶이를 먹어서 그 짜릿한 그죠? 속이 막 혀가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그죠? 엽기 떡볶이 한 세트가 한 15,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서 먹어. 그죠? 그래서 즐거워. 이런 엽기 떡볶이를 먹음으로써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찾고자 엽기 떡볶이를 먹는 거. 이게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또 선생님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단 거 먹고 싶어. 그래서 막 프라푸치노에 시럽 추가해서 먹어. 그죠? 먹고 달달해. 그죠? 즐겁죠. 요러한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것을 먹고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이 쾌락의 역설이라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쾌락의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지나치게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쾌락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엽기 떡볶이 먹고 싶어서 그런 짜릿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사서 먹어. 그래서 일단은 하루 한 세트 먹었을 땐 즐겁죠. 내일 또 먹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먹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죠? 복통에 시달리죠. 여러분들 복통이 뭡니까? 쾌락이에요? 고통이에요? 그죠? 이건 고통이죠. 어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즐거움을 찾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는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그런데 이거 계속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그죠?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릴 수가 있죠. 질병이 시달리는 건 뭡니까? 쾌락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지. 고통이지. 그죠? 어떻게 내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고통을 발생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쾌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적극적인 쾌락, 그렇지. 그 쾌락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요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쾌락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죠? 지속적으로 쾌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쾌락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라는 건데 소극적인 쾌락 의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소극적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쾌락입니다. 즉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쾌락,
정신적인 만족감이 지속되는 것. 이거를 소극적인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한 3, 4일 정도 배고파서 이렇게 고통에 시달렸는데 우연찮게 빵 한 조각을 얻어서 딱 먹었을 때 배고픔이 사라지죠? 그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말랐어. 그지? 목이 말랐는데 물 한 컵을 딱 먹고 이제 목이 안 말라. 그래서 어떻게 느껴? 이것이 행복이다. 요것이 쾌락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쾌락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않았을 때 고통, 필수적인 욕구가 왜 필수적인 욕구냐면 그런 욕구는 충족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배고프거나 목마르기 때문이야. 즉, 이 필수적인 욕구는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예요. 이런 그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때? 그렇지, 고통을 발생시키지. 그지?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발생시키는 그런 욕구를 필수적인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필수적인 욕구만을 적절히 충족하면서 거기에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이것이 행복이다. 아프지 않네. 배고프지도 않네. 춥지도 않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쾌락이라고 느끼는 거죠. 어때요? 오히려 쾌락주의를 표방하긴 했지만 거의 금욕을 강조하는 것 같죠? 그죠? 아주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에피쿠로스는 검소나 절제하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쾌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인 욕구만을 필수적인 욕구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반드시 필요한 충족해야 될 기본적인 그죠? 과하지 않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잖아. 그지? 충족 안 되었을 때 배고프나 춥거나 그냥 아프거나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고통을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요거는 뭐라고 했죠? 결핍되면은 이런 욕구는 결핍되면은 고통을 유발하는 거야. 고통을 유발하는 욕구기 때문에 충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족해야 돼? 검소하면서. 그렇지? 최소한도로 조금만, 그지? 그 고통이 없어질 정도로만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지? 과하면은 이것도 필수적인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충족하면은 뭐가 발생해? 그지? 쾌락의 역설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 쾌락의 역설을 너무 이런 뭐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라고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충족하면은 쾌락의 역설 이게 뭡니까? 그렇지.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 그 자체가 소중해서 검소해라 이렇게 절제해라 그래야지 옳다가 아니라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 자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수단인 거야? 그렇지. 쾌락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엽떡을 내가 오늘 또 먹고 싶은데 안 먹었을 때 그런 약간 스트레스 있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고통이긴 하지만 이런 고통은 그렇지 견뎌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여기 엽떡을 못 먹는 이 괴로움을 즉 고통을 참음으로써 무엇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진정한 쾌락 그렇지 정신적인 만족도 그렇지 이런 거를 그렇지 고통이 없어짐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쾌락을 소극적 쾌락 이 소극적 쾌락 그래 정신적인 쾌락을 증대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 회피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 요런 엽기 떡볶이를 못 먹었을 때 그런 괴로움 같은 거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지. 그렇지? 모든 고통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괴로움 같은 거는 우리가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왜 이성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구는 어떤 욕구예요? 그렇지, 필수적인 욕구지. 그러니까 필수적인 욕구인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인지 요거를 구분을 하려면, 분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그게 타당한 욕구인지 불필요한 욕구인지 요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긍정한 측면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피크로스는 욕구를 조금 분류를 하는데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구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적절히 충족해야 될 그런 욕구고, 그다음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데 뭐 자연적인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은 그런 욕구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거고, 자연적인 욕구이긴 한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다. 여기 뭐 성적인 욕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은 이런 욕구에,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공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공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는데 뭐 정치, 뭐 명예,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권력을 잡고 싶다는 그런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은 그저 필수적인 욕구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추구할수록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욕구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충족해야 될 욕구는 요거다. 요것도 적절히 충족하라고 했죠. 적절히 충족하니까 검소하고 절제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러한 욕구들이 뭔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중에서 특히 공적인 삶에 대한 욕구,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들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TV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약간 좀 스트레스 많이 보여요? 많이 받아 보여. 그렇지. 공적인 삶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뭐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타인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막 맨날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삶, 그냥 권력을 추구하려는 삶은 어때? 그렇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기 때문에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경지의 모습을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타락시아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고통이 없어짐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감, 이거를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통,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불안, 스트레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때?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거. 이것이 행복이다. 요것이 바로 이상적인 경지 아타락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고 이것이 평정심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한 번씩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때가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아타락시아의 이 락이랑 그래서 쾌락주의의 그 락이랑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은 조금 암기하기가 쉽겠죠. 그냥 여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에피크로스 학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스토아학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